안녕하세요. 두각에서 휘문고 통합학 담당하고 있는 김진우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시험 끝나고 우리 아이들도 고생이 많았지만 학부모님께서도 너무 애 많이 쓰셨고요. 시험 끝나고 뭘 틀렸는지 알아야지 다음번 시험에서 다시 실수하지 않을 것 같아서 문항 분석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요 자료가 같은 폴더 내에 동영상 폴더 내에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력해서 보시면 더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평 보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범위는 다음과 같이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골고루 구성되었으며 8-4의 에너지 전환과 효율은 물리 단원이지만 지학 선생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단원 이랬고요. 이번 시험 범위에 원래 단원 난이도는 요 세 부분이 어려운데요. 출제는 화학은 좀 쉽게 나왔고요. 그리고 요 두 개가 조금은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됐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물리. 객관식 1번부터 7번까지 그리고 28번 문제까지 있었고요. 단답형 4번이 물리였습니다. 이 단원은 매우 난이도 있게 출제 가능한 단원이고 과거 휴문고에서는 매우 어려운 고3 문제들까지 출제된 바가 있어서 학원에서는 어려운 고3 문제들까지 숙제로 나갔고 매주 수업 후반 시간을 할애해서 문제풀이도 많이 해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시중 문제집 정도 수준의 쉬운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었으며 객관식 5번이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위에서 이제 설명을 따로 드릴 건데요. 복습 문제 숙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보 수업을 잘 들었다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만 구성이 됐습니다. 다음 화학 보겠습니다. 8번부터 14번까지 문제였고요. 이번 시험 범위의 화학 단원인 산화화는 요 단원의 금속 반응성 부분이 고3 화학원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출제가 되면 정말 어려운 시험이 됩니다. 학원에서는 고1용 통합과학 EBS 문제, 화학원의 고2 모의고사 기출, 화학원의 고3 모의고사 문제하고 EBS 규제 2점 정도까지 3점은 거의 안 넣습니다. 3점에 가끔 넣은 문제도 있었지만 너무 어렵게 진짜 수능에 나오는 20번 수준까지 휴문고에서 나오지는 않거든요. 통합과학에서는요. 그 정도까지 해서 주로 이용을 해서 시험 대비를 했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이 단원이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대신에 교과서의 지엽적 내용에 대한 학교 수업의 필기 내용이 조금은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직보 때 짚어줬었고요. 다음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생명과학은 객관식 15번부터 21번까지였고요. 단답형 1, 2번이 생명과학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의 생명과학은 교과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로만 구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문제들과 더불어 서술형에서 지엽적 암기 내용의 문제도 함께 출제가 됐습니다. 마지막 지구과학은요. 22에서 27까지 그리고 단답형 3번 문제였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지구과학이 조금은 까다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정확한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들도 많았고 객관식 26번에서는 함정이 있어서요. 아마 함정에 빠진 학생들이 꽤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매우 쉬운 시험은 아니었지만 휴문고 학생들이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등급컷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험 후 성적조사 문자를 보내서 10월 4일 금요일 날 오후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답변 온 학생 44명의 학생이 있었는데요. 25명이 100점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1등급 인원보다 더 많은 숫자고요. 1등급 인원보다 100점 학생 수가 훨씬 많아서 이번 시험에서 1등급은 없을 거고요. 배점 낮은 문항 한 개 틀린 정도까지 2등급이 되거나 아니면 2등급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시험에서 사실 등급은 큰 의미가 없고요. 기말고 합쳐야 되니까요. 이번 시험에서 얼만큼 100점에 근접했고 기말 때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점수를 받았는지 그게 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등급은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기말고사 범위에는 물리의 손실 전력, 화학의 중화 반응, 지역의 엘니뇨와 란니아 등 매우 어려운 단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말고사는 단원 난이도 자체가 높은 데다가 등급 스펙트럼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매우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조금 빨리 개강을 해서요. 이렇게 빨리 개강을 해서 기말 대비를 시작할 계획이고요. 물리의 손실 전력이요. 어렵습니다.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풀이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걸 저는 표 하나로 다 풀게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키는데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인정한 바거든요. 선배들이요. 그리고 지구과학의 엘니뇨가 낫냐 이것도 어렵습니다. 수능에 19, 20번도 막 잘 나오는 내용의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엘니뇨 란니아로 풀지 말고 평상시 가지고 푼다면 쉬워집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해설지도 다 바꿔놓거든요. 물론 손실력도 해설지 바꿔놓고요. 이런 단원들은 중화반응도 다 바꿔놓습니다. 해설지를 제가 가르치는 대로요.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풀면 쉬워집니다. 이 엘니뇨 란니아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가르칩니다. 선배들이 인정했고요. 중화반응은 다른 선생님들처럼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많이 부담스럽겠지만
개강일에 맞춰서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매주 숙제 차근차근 해가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지 않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개념과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문제들을 오랜 기간 동안 복습 문제를 통해서 준비해왔고 직보 때 준비하라고 짚어준 내용들에서 난이도 있는 문장과 함정 문제들이 꽤 출제가 되었습니다. 분석 자료를 보면 학원에서 모두 설명해주고 짚어준 내용이라서 누구나 100점을 받게 될 것 같지만 휘문고 시험에서 100점을 받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휘문고에서 워낙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와 함정 문항을 만들어서 출제하시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그에 맞춰 조금 넓게 가르치게 되고 다양한 문제들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들을 반복해서 복습 문제 숙제로 나가기 때문에 숙제 양이 좀 많은 편입니다. 1회차 수업부터 직보 때까지 빠짐없이 숙제를 잘 해오고 수업을 잘 들은 경우에 100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과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 선생님이 제시해준 방향 그대로 따라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고민하는 고민이지만 기말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시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 번호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시험이 끝나면 시험을 잘 본 학생보다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 학생들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부족하게 해준 부분 없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말고사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고생 많았지만 학부모님들께서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부터는요, 그 동영상 해설을요, 전체 문제를 해설하면 동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오히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볼 엄두를 못 내시는 것 같아서요. 이번부터는 중요 문제에 대해서만 동영상 해설을 하고요.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시험 직후 보내드린 문항 분석 자료 PDF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PDF 파일은 이 폴더에 같이 넣어놨거든요. 다시 한번 넣어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험의 중요한 문제들만 좀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총평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문제만. 나머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항 분석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객관식 5번 문제 물리 문제였고요. 3.2점 배점의 난이도 사항 문제였습니다. 읽어볼게요. 전자기도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복습 문제 숙제로 나가는 문제 중에서 내신형 기본 문제 외에도 저희가 숙제로 나가는 문제들이요. 고2, 고3 모의고사 기출 문제, 그리고 고3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 고1용 EBS 개념 완성 문항편이 있고요. 또 족보닷컴에 좋은 문제들이 있으면 제가 추려서 그걸 정리해서 주거든요. 있는데 이 문제가 족보닷컴에 이와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연습 문제 7에 있었고요. 연습 7에 복습 문제로 나갔었고요. 요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면 풀어본 경험이 없었더라도 정답을 골랐겠지만 똑같은 문제를 한번 풀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학생에게 매우 유리한 그런 난이도 있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완전 똑같지 않나요? 조금 달라진 게 여기에는 원래 저희 숙제는 그 구리구리였는데요. 금속구리를 바뀌었고요. 뭐 크게 달라진 게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5도, 10도, 5도, 10도가 됐죠. 각도가 4도, 10도, 5도 구도였는데요. 그게 좀 달라졌고요.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니은디귿 완전 똑같은 보기였고요. 기억만 끌려옴이 밀려남이 끌려옴으로 바뀌어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다음은 7번 물리 문제였습니다. 3.3점 배점의 난이도 중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보겠습니다. 화력발전과 핵발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디귿 보기가요. 화력발전과 핵발전 모두 물을 끓여 발생한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때문에 틀린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력발전에는 전기터빈, 가스터빈 복합 방식이 있는데요. 화력발전 중에서 가스터빈은 물을 끓이지 않기 때문에 디귿 보기를 원래는 틀리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 주어진 그림이 이게 전기터빈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이. 이 그림이 없었다면 아마 이걸 디귿을 틀리게 해야 되겠지만 그림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 보기를 맞게 해줘야 합니다. 화력발전 전체로 본다면 디귿 보기를 틀리게 해야 하므로 복수 정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선생님께서 이걸 함정 문항으로 일부러 디귿 보기를 만드신 거라면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학원 교재에서 사실 학원 숙제에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거의 똑같죠. 문제가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요. 디귿 보기가 수증기로 터빈 돌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EBS 개념 완성 문제 있어서 한번 나갔던 문제였는데요. 그걸 풀었던 기억이 있었다면 뭐 어렵지 않게 디귿 보기를 결정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기 기억이 잘 안 났다면 많이 갈등했을 그런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연습 7을 안 풀었거나 또는 시험에 여유가 없어서 문제의 그림을 주의 깊게 보지 못했다면 아마 여기서 생각을 못하고 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17번 생명과학 문제였고요. 배점은 2.7점의 난이도 중문제였습니다. 자, 문항 분석 보겠습니다. 갈라파고스 군도 핀칫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니은 보기가요. 각 섬에 처음 정착한 핀치의 종류가 서로 달랐다가 조금 까다로운 보기였는데요. 진도 수업, 문제풀이 수업 직보 때 짚어줬던 그거 조심해라라고 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이걸 틀렸다면 진도 수업과 직보자를 충실히 보지 못한 아마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다음 26번 지학 문제였고요. 3.3점 배점에 좀 어려운 난이도 상 문제였습니다. 이게 함정이 있었거든요. 문항 모습 보겠습니다. 질시대 화석에 대해서 이해 및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조건에 가는 신생대 화석이고요. 가가 신생대 화석이고 나가 이게 중생대가 아니고 나가 바다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이고 암모나이트를 줬습니다. 이때 나의 암모나이트 화석이 제시되어 있었고요. 가는 신생대로 해석을 하고 나를 해양 생물로 해석을 해야지 맞는 건데요. 왜냐하면 바다에 살았던 생물이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가는 신생대로 나의 암모나이트가 있기 때문에 중생대로 해석하면 틀리는 그런 함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함정에 빠져서 틀린 학생들이 종종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함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험에 좀 여유가 없어서 딱 맞게 공부했거나 조금만 더 공부한 경우에는 좀 여유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함정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 27번 문제고요. 지구과학의 3.2점 배점의 난이도 상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문항 모습 보겠습니다. 질시대에 번성했던 생물들의 시기에 대해서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2024년 고1 EBS 개념 완성 문항편에 있던 문제였고요. 개념 완성과 개념 완성 문항편은 좀 다른 문제집입니다. 문항편에 똑같은 그림이 있었으며 연습7에 숙제로 나갔었고 직보 자료에도 넣어서 설명해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출현 시기와 번성 시기에 대해서 출현과 번성이 조금 시기가 다를 수 있거든요. 암모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중생대에 번성했지만 고생대 말에 출현을 했습니다. 그 출현 시기와 번성 시기에 대해서 정확한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틀리기 쉬운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암기가 정확히 안 되어 있는 경우에 아마 틀렸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 문제에 대한 해설을 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해설 드리지 않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것만 해설을 드리고 그리고 쉬운 문제 같은 경우, 나머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항 분석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